여러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몸속 염증이 불안하신가요? 염증은 영상을 시청하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몸을 돌아다니며 세포를 변형해 암을 유발하고 뇌세포까지 파괴해 치매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 염증은 전 세계의 골칫거리며 박사들이 풀어야 할 큰 과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이것을 드시면 몸속 축적된 염증들의 달라붙어 몸 밖으로 배출시켜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화의 주 원인인 나쁜 활성산소를 배출시키는 것에도 아주 효과적이라는 논문까지 있는데요. 당근이나 사과 같은 흔한 식품이 아니라 여러분 포함 주변 분들은 잘 모르고 있으실 겁니다. 또한 이것에 포함되어 있는 염증을 제거하는 성분은 다른 식품에선 발견되지 않아 더욱 화제입니다. 또 독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약초 치료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식품인데요. 제가 오늘 이 식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부해왔으니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식품인데요. 이 식품을 추천해주세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오늘의 이것을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혹시 한국인이 염증성 질환에 더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실제로 서양인에 비해 한국인은 췌장의 크기가 작습니다. 거기에 더해 췌장 속 지방은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염증 물질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한마디로 서양인들의 식습관을 따라가는 건 저승길이나 다름없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소시지, 베이컨, 햄버거, 피자, 파스타 등 수많은 서양인들의 음식에 익숙해져 있고 지속적으로 섭취해왔죠. 이런 식으로 계속 섭취를 지속하시면 만성염증에 노출되기가 아주 좋은데 만성염증은 혈관을 타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신체를 손상시킵니다. 또한 세포 노화와 변형을 일으키고 면역 반응을 지나치게 활성화해 면역계를 교란합니다. 비만과 당뇨병 등 대사질환부터 습진과 건성 같은 피부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전식 등 자가면역 질환까지 유발합니다. 거기에 충격적이게도 만성염증은 암 발병률을 높이기도 합니다. 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 연구에 따르면 만성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암 발생 위험이 남성은 38%, 여성은 29%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만성염증은 뇌의 세포를 파괴해 우울증, 알츠하이머성 치매도 일으킵니다. 한 연구에서 알츠하이머성 치매 사망자의 뇌의 신경세포를 살펴보니 만성염증이 확인됐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염증을 방치하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염증에 대한 경계심이 좀 생기셨나요? 그럼 이런 염증들은 왜 생기는 것이며 한국인들에게 왜 더 생기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대기오염입니다.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이나 흡연 중 니코틴이 몸속에 들어오거나 첨가물이 든 음식을 먹으면 이런 물질들을 없애기 위해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2019 세계 대기질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초미세먼지 오염 농도 1위를 차지해 최악의 대기오염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것만으로 만성염증에 노출되기 쉽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은 31.6%입니다. 이는 OECD 주요국 가운데 1위인 터키 다음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염증 반응을 초래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염증이 생긴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스트레스 지수는 어떨까요? OECD 주요국 가운데 또 1위입니다. 한국의 스트레스 지수는 94로 미국 79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세 번째, 술입니다. 술은 위 점막을 손상시키는데 이는 알코올이 위에서 흡수되면서 염증 유발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위 점막의 염증과 혈관 수축, 허혈 등을 유발하게 되어 결국 점막세포가 죽기 때문입니다. 이젠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한국의 1년 술 소비량은 최상위권입니다. 전 세계 1인당 1년 술 소모량이 5.8리터인 것에 반해 한국은 8.7리터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세계가 규정한 고위험 음주율은 20%로 이 또한 만성염증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 한국인들은 만성염증에 더욱 잘 노출되지만 정부 차원의 관리는 독일이나 미국에 비하면 거의 하고 있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스스로 본인의 몸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염증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했던 이것의 정체는 바로 로즈잎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로즈잎은 들장미에 열리는 장미 열매입니다. 이 로즈잎에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한데 오렌지의 20배, 레몬의 60배에 달합니다. 그 외에도 비타민 A, B, E와 베타카로틴 등 다양한 식물 영양소 67가지가 들어있는데 그중 우리는 루비잔틴이라는 성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루비잔틴 성분은 베리류 중에서도 로즈잎에만 들어있는 물질입니다. 루비잔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인데요. 루비잔틴의 핵심 효능은 염증 흡착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로즈잎을 섭취하게 되면 루비잔틴 성분이 여러분의 혈액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이 루비잔탄이 여러분의 혈액을 돌아다니며 암을 유발하고 치매를 유발했던 염증에 달라붙어 염증이 더 이상 혈액에 돌아다닐 수 없도록 만들어주고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몸에 쌓여있는 염증을 직방으로 배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닌데요.
몸에 쌓여있는 염증은 물론이고 앞으로 생성될 염증까지도 사전에 방지를 해줘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루비잔틴이 체내에 흡수되면 정상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염증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독성 노폐물 활성산소에 바로 달라붙어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나쁜 활성산소는 노화의 주 원인이 되며 만성염증은 물론 암과 치매까지 유발하는 우리 몸에 정말 독이 되는 노폐물입니다. 그런 노폐물까지 배출시켜준다니 정말 고마운 식물인데요. 이 내용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정보일까요? 이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브프레스 저널의 논문 내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로즈잎 속 루비잔틴은 로즈잎 품종에서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로즈잎에서 상당히 많은 양이 발견되었고 루비잔틴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식물의 방패막 역할을 하는 성분이고 이를 우리가 섭취하게 된다면 면역 증강에 큰 도움을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믿음이 가시나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즈잎에는 티리로시드라는 성분 또한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지방을 직접 연소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에서 진행했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로즈잎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과 일반 그룹을 비교했을 때 로즈잎을 복용한 그룹의 체중과 내장 지방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 독일과 핀란드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선 이미 다이어트, 약초 치료와 염증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로즈잎에 대해 관심이 조금 생기셨나요? 그런데 염증 제거엔 로즈잎이 직방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먹어야 좋은지 또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등 의문이 생기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두 해소시켜 드릴 테니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떻게 먹어야 영양소를 잘 섭취할 수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냐는 의문입니다. 로즈잎은 수확 후 빠르게 무르는 과일이라 생과로는 먹기 힘듭니다. 그렇기에 착즙이나 퓨레 등의 형태로 먹는 게 유럽에서도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착즙의 형태가 아닌 무조건 퓨레의 형태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일단 두 제품의 간단한 제조 방식을 아시면 이해하시기 편한데요. 착즙은 말 그대로 열매를 짜서 만든 즙입니다. 그에 반해 퓨레는 열매를 통째로 갈아 만든 주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착즙보단 통째로 만든 식품들이 맛이나 식감 등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으나 영양소 측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 이유는 착즙의 경우 식물 속 영양소가 심하게 손상되며 껍질이나 기타 과육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있는 그대로 섭취하기엔 퓨레에 비해 불리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로즈잎은 퓨레의 형태가 착즙 추출액보다 항산화 물질과 항염증 물질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우리는 퓨레 형태의 로즈잎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에 수많은 로즈잎 퓨레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좋은 걸까요? 제가 몇 가지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산지입니다. 로즈잎은 쉽게 상하는 성질 때문에 농장에서 채집 후 바로 퓨레로 만들어 보존해야 신선하고 좋은 퓨레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렇기에 로즈잎 농장이 있는 국가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물을 섞어서 만드는 퓨레인지 로즈잎만 갈아서 만든 퓨레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격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판매하는 가격 기준으로 1포에 1,000원 정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맛입니다. 알약처럼 아무런 맛을 느낄 수 없는 형태가 아닌 싫든 좋든 음미를 할 수밖에 없기에 맛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4가지 요소를 꼭 비교해서 구매하시고 만약 이 과정이 귀찮으시거나 잘 비교할 자신이 없으시다면 제가 직접 선정한 제품을 고정 댓글로 남겨두겠습니다. 간단한 제품 소개를 드리면 원산지는 독일로 독일의 경우 대중적으로 로즈잎을 섭취하기 때문에 양질의 로즈잎이 많이 생산되고 로즈잎 생산 기술 또한 좋은 국가입니다. 또한 물을 섞어 만든 주스 형태가 아닌 액기스 포 형태라 어디서든 쉽게 섭취가 가능하고 가격 또한 1포에 1,000원 아래로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맛인데 솔직한 제 개인적인 입맛엔 약치곤 매우 훌륭한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맛있어서 먹는 느낌보단 건강을 위해 먹는 느낌이 강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몸속 염증을 제거해주는 킬러 로즈잎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로즈잎을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번엔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